있죠. 야, 물론 있죠. 여러분들 뭐 백날 뭐 레이저를 해봤자 음식, 스트레스, 잠이, 판테톤산이라든지 시카 성분이 들어간 시카 크림. 네,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또 무슨 촬영을 또 이렇게 시키시는지. 아니 혹시 그냥 피부가 좀 안 좋다? 푸석푸석하다.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물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보통 안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가 트러블도 나고 뭔가 요철도 있고 건조하고 화장이 잘 안 묻고. 예,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피부가 일단 건강해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매끈해 보이고 좀 광도 좀 나고 좀 뭔가 좀 촉촉해 보이고 이게 이제 좋은 피부. 근데 이렇게 좋은 피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백날 뭐 레이저를 해봤자 피부과에 가가지고 뭔가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이 세 가지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성인 여드름의 3대 원인이 있어요. 성인 여드름의 3대 원인이 뭐냐면 음식, 스트레스, 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통제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지 않고 내가 피부가 좋아질 거야 하면은 그거는 이제 포기해야 돼요. 내가 잠도 안 자고 뭔가 좀 일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음식도 너무 막 뭐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 막 아무거나 다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 그거는 너무 과한 욕심이죠. 밀가루, 튀김 뭐 일반적으로 좀 안 좋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를 경험을 해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뭔가 콜라만 먹으면 안 좋아. 나는 튀김만 먹으면 안 좋아. 나는 이상하게 통닭만 먹으면 안 좋아.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통제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를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먹게 되면 그거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1차적으로는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생물이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면역 반응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방어 목적인데 자꾸 스트레스가 계속 강하게 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면역 체계가 붕괴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면역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피부도 난리가 나요.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사실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잠이겠죠. 잠은 저는 뭐 10시, 11시면 자요. 근데 이제 저는 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옛날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대학병원에서 잠을 못 자요. 피부가 완전 난리가 나요. 저는 잠을 못 자면 막 여드름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잠을 못 자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피부 장벽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완전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기간이 끝났으니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잠이잖아요. 잠은 무조건 잘 자요. 피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 스트레스, 잠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통제를 잘 하고 그다음 피부 관리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피부 관리를 들어가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만 또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피부가 일주일 만에 완전 꿀피부가 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추우니까 뭘 입어요? 옷을 입죠. 근데 겨울이 되면은 뭘 입어요? 두꺼운 파카 같은 걸 입죠. 보호를 하려고 우리가 두꺼운 파카를 입잖아요. 그럼 피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도 피부 나름대로 추운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보호를 하려고 피부 장벽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피부 맨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 그래서 각질층을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 각질층을 때를 밀고 자주 밀고 스크럽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피부 입장에서는 우리 피부를 지키는 장벽을 이렇게 쫙 만들고 있는데 그걸 계속 벗겨내는 거야. 그러면은 피부가 약해지겠죠. 우리가 미세한 각질들이 너무 많아도 모공을 막기 때문에 피부가 뾰루지가 나요. 근데 우리가 각질이 일어났다는 거는 우리 피부가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 내 피부 너무 건조해. 너네들이 좀 발라줘. 보습제를 좀 발라줘. 라고 신호를 주는 건데 우리는 그런 신호를 무시하고 벗겨버리죠. 야, 비켜. 너네들 좀 사라져. 그래서 이제 보습을 계속 해주면 그 피부에 이제 각질층이 좀 벗겨진 것들이, 하얀 각질층들이 이제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요. 보습을 잘 해주면. 그래서 피부 장벽이 더 튼튼하게 돼요. 지속적인 보습을 해주면 이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균일해지면서 나중에는 피부가 좀 맨질맨질해져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을 못 참고 벗겨내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무조건 이제 피부 장벽인데, 그러면은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이유들이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음식, 잠, 스트레스. 그것만 잘 지켜주면 피부 장벽이 망가질 일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잘 해주면서 우리 좋다고 있는 각질들 벗겨내지 말고, 그리고 보습을 좀 잘 해주시면서 피부 장벽을 좀 지켜나가야 된다.
보습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을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미스트 같은 거, 미스트도 그냥 미스트가 아니라 알코올 성분 없는 거, 그런 거 이제 자주 뿌려주면서, 그리고 환경이 좀 보습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습기 같은 거 좀 놓고, 내가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히터 바람이라든지 에어컨 바람을 너무 직접적으로 쏘게 되면은 또 건조해지니까 그런 거 컨트롤 잘 해주시고, 그리고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주시고, 그러고 이제 피부 장벽이 구성되는 물질들이 있겠죠. 우리가 성벽이 있으면 성벽을 쌓는데 벽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의 구성 성분이 적어서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그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물질,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들어봤나요? 세콜지라고 하는데, 세콜지가 함유된 그런 피부 장벽 크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크림을 좀 발라주시면 피부 장벽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장벽을 또 보호해주는데 또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당장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났어. 근데 그럴 때는 일단 얼굴이 장벽도 무너졌고 염증기가 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염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재생 크림을 사용을 할 때 판테톤산이라든지 시카 성분이 들어간 그런 크림들을 좀 같이 써주면 피부 진정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게 라로슈포제 시카 크림, 비타민 B5 크림이 있죠. 판테톤산이 들어간 그런 크림들을 좀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마디커서사이드, 뭐 시카 크림이라든지 이런 이제 피부 진정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고, 나야신아마이드 같은 성분이 또 들어간 그런 크림들을 또 발라주시면은 또 피부 진정의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피부 장벽을 지켜야 돼요.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그럼 피부 장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레이저는 없냐? 없어요. 피부과에 오셔봤자 그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레이저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은 이제 너무 염증이 커요. 성벽이 너무 진짜 처참하게 무너졌어.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수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 불러야지. 항생제 먹어야지. 너무 내가 뭐 자가 관리를 하는데 너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레이저를 하면 더 난리가 나요. 자, 그러면 우리 피부 장벽을 일단 급한 불은 껐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일단 장벽은 그나마 조금 기본적인 골격은 딱 유지가 됐어. 그래서 이제 피부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아 하니까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보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막 성벽을 쌓아놨어요. 그러면은 피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 싶어. 좀 더 이제 견고하게 시멘트 벽을 하나 만들어놨으면 그게 마르면서 굳어가잖아요. 그 굳게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보습이에요. 보습은 내 피부에 맞는 그런 성분들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개개인마다 내가 내 피부에 맞는 그런 성분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이 화장품을 썼을 때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저 화장품을 썼을 때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서, 이거는 발품을 팔아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크림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숙제예요. 그거는 스스로 찾아야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 어떤 제품이 아니라 그 보습제가 가능하면 유분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기름 성분이나 오일 성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습이라고 해갖고 너무 많이 바르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바르다 보면 그 보습제 안에 있는 그런 유분 성분들이 또 모공을 막기도 해요. 그러면서 트러블이 또 유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선별을 해야 돼요. 내가 좀 가볍게 바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분 크림, 대신에 거기에 있는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좀 없는 그런 크림들을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그런 크림들이 좀 잘 맞으면 오일 성분이 없는 저희 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좀 잘 맞을 수 있는 수분 크림이나 그런 재생 크림들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화장했는데 어떻게 크림을 또 발라요? 우리가 맨 처음 화장하기 전에 크림 바르죠. 그럼 이제 화장을 하시죠. 그럼 화장품이랑 크림이랑 섞이겠죠. 그럼 이제 화장을 한 상태에서 크림을 바르면 화장품이랑 어차피 또 섞이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아요. 앞뒤가 다를 뿐 어차피 똑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외부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먼지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인 듯한 느낌이야. 그럴 때는 사실 간단하게 물 세안이라든지 이 정도는 해주시고 크림을 바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실내생활만 거의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 위에 덧바르시고 다시 화장하셔도 돼요. 그게 좀 더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때 이제 뭐 에센스 미스트라든지 그런 것 좀 바르시면 되겠죠. 보습감을 좀 줄 수 있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그런 미스트, 그런 것들을 이제 뿌려주시면서 화장을 좀 다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건조한 느낌이 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장벽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만들어 줬어. 그럼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있죠.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끼도 끼고 여러 가지 막 불순물도 노폐물도 잘 낄 거고, 그럴 거면 이제 그 장벽 관리를 어떻게? 세안을 잘해야 된다.
세안을 통해서 여러분들 피부 장벽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조금 이제 선호하는 관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오늘같이 뭐 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 촬영 때문에 뭐 메이크업을 하거나 아니면 파운데이션을 바르거나 하게 되면 이중 세안을 꼭 해요. 클렌징 밤이라든지 클렌징 겔을 이용을 해서 지성 성분을 좀 날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소 파우더 세안을 해주거든요. 그런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화장을 진짜 잘 지우셔야 돼요. 여성분들 특히. 제일 못 지우시는 곳이 여기 눈꺼풀. 잘 못 지우시더라고요,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정도만 잘 지켜주셔도 거의 일주일 안에 피부 다 좋아져요. 원장님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약산성 뭐 쓰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우리가 피부 장벽 자체는 약산성일 때 가장 견고해요. 옛날에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빨래 대야 같은데 비누로 빡 이렇게 세안하는 그런 배우들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드라마에서 뽀득뽀득하게. 그게 이제 비누는 굉장히 강한 알칼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피부 장벽을 굉장히 망가뜨려요. 물론 세안력은 너무 좋아요. 근데 하지만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서 비누로 세안하는 건 진짜 비추예요. 우리가 피부 장벽에 최적화된 pH가 약산성 5.5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약산성 클렌저가 잘 맞다.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지성이고 유분기가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은 이제 약 알칼리 이런 세안제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약산성 클렌저를 쓰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한 가지 빠져먹은 게 있다. 위장 운동이 좀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변비가 있거나 뭔가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피부 트러블이 잘 나요. 장독소가 실제로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폐물이라든지 불순물은 좀 빨리빨리 배출시키고 비우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레몬수 드시고, 그리고 유산균도 챙겨 드시고, 오메가3라든지 올리브유 같은 거 좀 드시면서 미리미리 항산화 작용에 좀 도움되는 그런 것들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33이라고 좀 할까요? 33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의 전제 조건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 깔고 실천을 잘 해주시면서 이제 3가지의 원칙들 있죠. 피부 장벽, 보습, 그리고 세안. 이 3가지를 좀 잘 해주시면 일주일 안에 피부는 너무너무 좋아질 수 있다. 한번 잘 지켜보시는 거를 저는 강추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